이소룡의 무술 뿌리는 영춘권, 체리불권, 홍가권 같은 남권 계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퍼컬처 브리미입니다. 오늘은 중국 무술 남권과 북권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무술 전문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환경상 어린 시절부터 중국 무술을 접한 이소룡 매니아일 뿐입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20대 때인 1970년대는 지금보다 길거리 싸움이 잦은 험한 시절이었습니다. 호신술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더 크고 내공이나 장풍 같은 중국 무술 판타지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화교들이 운영하는 도장들이 많았고 관련 이론이나 무술 역사는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알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알려주는 정보가 부정확해도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무술을 배우고 사범으로 일하시던 도장은 북파 계열 도장이었습니다. 소림권, 당랑권, 팔쾌장 같은 무술이 당시 한국에 전파된 북권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는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는 남파 계열 도장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국내 이소룡 영화가 처음 개봉된 때가 1973년 정무문이 첫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소룡의 인기 역시 70년대 내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소룡의 무술 뿌리는 영춘권, 체리불권, 홍가권 같은 남권 계열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중국 무술 도장은 이소룡 팬들까지 흡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기의 홍콩 영화 중 소림사를 주제로 한 권격 무협 영화도 역시 대인기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한국의 중국 무술 도장 역시 이소룡 덕을 본 것이죠. 지금에야 브루스리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중국 무술계에서 역시 이소룡을 인정 안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단아 같은 존재였던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중국 무술은 중국 장강을 경계로 크게 남북으로 구분합니다. 특징을 쉽게 설명하자면 홍콩의 성룡 스타일이 남권, 소림사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륙 출신의 이연걸이 북권 스타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요인으로 한국에는 이제 북권 계열의 무술이 먼저 소개됐지만 세계적으로는 남권 계열의 무술이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목인장으로 수련하는 성룡의 이미지나 홍콩 영화의 영향력, 그리고 일찍이 화교들이 해외로 퍼져 외국에까지 전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온 화교는 남권이 아니라 북권을 중국 무술 이론이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헷갈리는 게 이 남권과 북권의 차이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 역시 북권은 장교대마, 보폭이 넓고 무게중심이 낮다. 주먹보다는 발 위주, 남권에 비해 원거리 공격에 유리하다. 남권은 단교 현마에 보폭이 좁고 북권에 비해 자세가 높으며 권 위주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닌 경우도 많아서 혼란스러웠거든요. 황비용의 홍가권은 남권이지만 무게중심은 또 낮은 북권 스타일이거든요. 해상전투를 전제로 한 남권에서는 무게중심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또 무게중심이 낮은 게 배 위에서 안정적인 게 아니냐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북권의 낮은 무게중심 이유를 크게 내지르기 위한 도약을 위해서라고도 하고 남권에 비해 발기술이 화려하고 많다라고 하는데 또 남권 중 백하권에서 진화한 가라데, 특히 태권도는 발차기가 화려하지만 무게중심이 높거든요. 발차기와 무게중심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분명 저 같은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외 역시 존재하지만 크게 보면 그런 특성이 있다입니다. 아무리 전통무술이라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유파가 늘고 조금씩 변하기 때문이죠. 현대 격투가의 시각에서 보면 의미 없는 분석일 수 있지만 언제나처럼 재미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 북권이 소림권이니 뿌리는 당연히 소림사겠죠. 스킵하겠습니다. 북권은 가장 유명한 남권 하면 홍가권, 영춘권, 체리불권, 백하권, 여기 이가권도 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개가 가장 유명한데 홍가권과 체리불권은 일반적으로 남권 특징인 단교 현마가 아니라 장교 대마, 즉 자세가 넓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홍가권이 체리불권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만 본 주제가 아니므로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유는 역시 북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남소림사를 남권의 뿌리라고 여깁니다. 중국 무술의 원류를 소림사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무협지에 자주 등장하는 숭산 소림사는 익숙하지만 남소림사는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림사가 반청복명의 중심이 되어서 청나라 군대에 의해 불타자 승려가 도주해 복건성으로 가서 남소림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절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능 프로 주먹지구 소림사의 배경이 남소림사인데
90년대 복건성 천주 지역의 오래된 절, 유적지죠. 그걸 90년대에 새로 지은 절이 예능에 나왔던 남소림사입니다. 이게 소림사가 중국에서는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이제 지역마다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는데, 전설 같은 남소림사의 후보 지역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숭산 소림사 역시 자주 파괴되고, 특히 문화 대혁명 때는 완전 박살나서 현재의 모습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개량된 현대 홍각권의 시조는 황비용입니다만, 홍각권을 창시한 사람은 역시 홍씨성을 가진 홍의관에 의해서였습니다. 남소림사의 개조를 전설적인 무술가 방세옥으로 여기기도 합니다만, 홍각권의 역사로 보면 지선선사로 볼 수 있습니다. 홍의관은 이 지선선사의 속가 제자이고 방세옥의 사형이자 또 방세옥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앞에 소림사가 청나라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남소림사가 세워진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남권이지만 소림사를 통해 북권의 영향을 크게 받은 홍각권은 방세옥을 비롯한 반청 운동가의 무술뿐 아니라 항일 운동을 하던 황비용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이 강한 무술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영화 황비용의 주인공으로 대륙의 이연걸이 캐스팅된 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북권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남권은 체리불권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불권, 즉 소림사를 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술입니다. 이 시조인 진향은 북소림사에서 권법을 익힌 숙부에게 불가권을 배우고, 숙부의 친구 이우산이란 남소림 고수에게는 이가권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채복이라는 승려에게 채가권을 배워 체리불권을 창시했다고 합니다. 강하고 빠른 손기술은 남파의 특징이고, 발차기의 비중 역시 높아서 타 남권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잘 섞였다는 의미겠죠. 홍각권과의 공통점이라면 같이 소림에서 영향을 받아 상형권적인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의 형태, 그런 걸 상형권이라고 하죠. 영춘권과의 대조적 특성과 이소룡 역시 체리불권을 배웠다는 사실 때문에 두 문파는 이제 서로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룡과 홍콩 영화 연문으로 인해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무술은 영춘권입니다. 오죽하면 잉춘 해도 다 알아듣고 차이니즈 복싱 하면 영춘권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차이니즈 복싱은 남파 스타일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영춘권의 위상을 알 수 있죠. 또한 남권이 북권에 비해 킥보다 펀치 기술이 많다는 것에 사례로 또 들 수 있습니다. 이 영어 이름을 통해서요. 남남북녀처럼 남권은 펀치, 북권은 킥이라고 해서 남권 북태란 영화도 있습니다. 주제가 남권 북권의 차이다 보니 영춘권에 대한 특징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근접전에서의 빠른 단탑, 킥보다는 펀치 위주, 단교 현마, 이런 일반적 남권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림사에서는 자유로울까요? 이름의 유래는 창시자인 엄영춘인데, 가장 신빙성 있는 탄생 일화에 역시 소림사가 등장합니다. 앞에 홍각권, 홍의관의 사부인 지선선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지선선사와 동기인 오매사태 역시 청나라 군사들에 의해 쫓기던 중에 한 절에서 두부장수의 딸 엄영춘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체류할 수 없었던 오매사태는 영춘에게 핵심적이고 간결한 기술을 전수하고, 엄영춘은 후에 양박주라는 사람과 혼인하고 양박주에 의해 점차 영춘권이 퍼지고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선 영춘권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남파 무술이 있는데, 혹시나 영춘권과 헷갈릴까봐 소개하겠습니다. 홍의관의 아내이자 방세옥의 딸 이름이 바로 방영춘입니다. 엄영춘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녀 역시 지선 선사에게 학권을 배우고 이를 발전시켜 영춘 백학권을 창시했다고 합니다. 후세에 지선 선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지선 영춘권으로도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두 무술 모두 여성이 창시하기도 하고, 뿌리와 기법 역시 공통점이 많아서 지선 영춘권을 영춘권의 분파로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홍각권의 하나인 호학 쌍용권의 탄생 비화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남권인 백학권 역시 방칠랑이라는 여성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학권이 오키나와에 전파돼서 가라데로 진화하고 다시 우리나라의 태권도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을 보면, 서론에 제가 한국에 북권 계열의 도장만 있었다는 소개가 반만 맞게 된 것이죠. 이 방칠랑은 백학이 많이 사는 복건성에서 자랐는데,
소림사의 속가제자였던 아버지 방해석으로부터 어느 정도 소림권을 배웠다고 합니다. 방해석 역시 소림사가 불타자 남쪽으로 도주해서 복명의 기회를, 반청복명이죠, 복명의 기회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방칠랑은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 근처에 앉은 학을 쫓기 위해 막대기로 이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학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방칠랑의 공격을 피하고 날개를 이용해서 막대기를 이렇게 쳐내고 막아내기도 하면서 오히려 불의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이제 학이 공격을 막지 않고 회피 위주로 대처했다고도 합니다만, 포인트는 학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여성이 창시한 무술로 체력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고 싸울 수 있는 무술이라는 거죠. 일화에 따르면 여성이 만든 권법이기 때문에 동작이 짧고 보폭이 좁다고 하는데, 이 남권의 특징이라는 좁은 보폭의 비밀이 해상 전투 때문인지 여성 창시 때문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남권 중 홍가권, 체리불권은 장교대마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권을 아우르는 공통점은 오히려 창시자들의 스토리를 통해 본 반청복명, 남소림사, 큰 여성의 역할이라는 키워드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제가 남권, 북권의 차이니 자주 언급되는 장교대마, 단교 현마에 대한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마다 접근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부딪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가감없이 조합해보겠습니다. 추운 지역에서의 무술과 더운 지역에서의 무술은 그 발전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지역을 북방 기마민족의 영역부터 동남아까지 한번 확대해보자. 그럼 더 뚜렷해지지 않느냐. 우통을 벗고 다니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남쪽 지역에서는 잡고 조르는 스탠딩 유술보다 무에타이 같은 타격이 훨씬 유리하다. 추성훈 로션 사건만 봐도 미끌거리는 몸에 레슬러가 기술 걸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반대로 두터운 옷이 생활인 북쪽 지방에서는 씨름, 레슬링 같은 잡고 때리는 혼합 형태의 스탠딩 유술을 고려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 자세 역시 태클을 고려해 낮은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타격 역시 낮게 움츠린 상태에서 단숨에 몸을 일으켜 공격하는 것이 북파 무술의 특징이다. 장교 대마는 거리를 단숨에 좁히기 유리하다. 또 몸을 크고 부드럽게 쓰기 때문에 남권보다 원거리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벽회장 같은 경우는 이 팔을 채찍처럼 이제 구사하기 때문에 공격 범위가 크지 않느냐. 대표 북권 중 하나인 팔국권의 낮은 자세 역시 창수를 고려했기 때문이지 않느냐. 무기술까지 고려하면 장교 대마는 북권의 특징이 확실하다. 그럼 스탠딩 유술을 고려해 발전했다면 발을 덜 쓰고 원거리보다는 접근전 형태가 맞지 않나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해 수많은 무술로 분파됐으니 예외도 많다. 큰 특징일 뿐이다. 넵. 문제는 남권, 배 위에서의 전투 고려 때문에 단교 현마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잘 수긍이 가지는 않더군요. 이 질문에 중국 무술을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답변을 하셔서 역시 나름 종합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남권 계열의 무술을 가르치시는 어떤 사부는 북권이 더 자세가 높다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배 위에서는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발을 쓰기보다 주먹 위주로 남권이 발전했다. 타격기, 특히 주먹 위주의 무술은 당연히 보폭이 좁고 스탠딩 중심이 높은 것이 거리에서 유리하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타격이 실패했을 경우 회수하면서 역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킥도 덜 쓰니 단교 현마임에도 북권보다 평균적으로 단거리 공격 위주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좁은 보폭은 중심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으니 넓은 보폭보다 유리하다. 그리고 그 시작이 해상 전투를 고려했을 뿐이지 현재는 남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교 현마도 아니고 태법이 한정적이지도 않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외를 따지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쯤에서 관련 분들을 만나도 같은 질문 하기를 멈췄습니다. 따지면 대표적 남권의 특징을 가진 영춘권조차 근접 상태에서 팔국권과 닮은 점들을 상당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팔극권, 소림권, 당랑권 같은 북권 역시 해외에 잘 알려져 있지만 차이니즈 복싱으로 불리는 남권이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실전성을 더 따지는 유럽, 미국의 수련자들에게 더 매력적이라고도 합니다만 전파한 화교 스승들 대다수가 광동성, 복건성 출신이기 때문이겠죠. Cantonese Jeet Kune Do
우리나라에 정착한 화교들은 정말 특이하게도 산동성 출신이 대다수라 북권의 세가 더 크듯이 말이죠. 그래서인지 한국의 화교들은 다른 화교들과 다르게 지역적 소속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언어도 일반적 화교들은 광동어, 객가어, 민남 방언을 쓰는데 한국 화교들은 북방 방언을 쓰고 국적 역시 대만이 이제 대다수죠. 90년대 한중 수교 이후 이제 들어온 중국인들은 화교로 잘 보지 않는 편이라고도 합니다. 이 화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권, 북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컬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